여러분, 삼성이 미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퀄컴이 미쳤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클럭 속도, 역대 가장 높은 벤치마크 점수, 그리고 역대 가장 미지근한 반응,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분명히 올랐는데 업계의 반응은 그래서요에 가깝습니다. 마치 전교 1등이 100점을 맞았는데 옆반 1등도 99점을 맞아버린 것처럼요. 오늘 저는 갤럭시 S26 울트라의 성능 점수를 낱낱이 까발리고 이 숫자들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답이 보일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터지는 그것, 바로 차세대 플래그십의 벤치마크 유출입니다. 이번에 성적표를 공개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갤럭시 S26 울트라,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를 비롯한 여러 해외 매체를 통해 긱벤치 점수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긱벤치는 스마트폰 성능을 가장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도구죠. 싱글코어는 일상적인 앱 구동 속도를, 멀티코어는 영상 편집이나 게임 같은 무거운 작업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직 출시도 안 된 폰의 내부 성적표가 이렇게 유출됐다는 건 그만큼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점수를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심장 도대체 뭘 달고 나온 걸까요? 자, 이번에 포착된 S26 울트라의 심장은 퀄컴의 최신작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본 버전의 클럭 속도가 4.6GHz인데 이번에 유출된 갤럭시 버전은 무려 4.74GHz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삼성이 퀄컴에 따로 주문해서 만든 갤럭시 전용 오버클럭 에디션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엔진이라도 삼성차에만 터보를 하나 더 얻는 셈이죠. 스펙시티만 놓고 보면 솔직히 깡패 수준입니다. 역대 안드로이드 칩셋 중 가장 높은 클럭 속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 유저라면 여기서 한 가지 불안한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건 아니겠죠? 삼성이 이번에도 지역별로 칩셋을 다르게 넣는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다른 한쪽에는 삼성의 자체 칩인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갑니다. 해외 유출 정보에 따르면 북미와 한국 등 일부 지역은 스냅드래곤, 유럽과 기타 지역은 엑시노스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아직 삼성전자의 공식 정보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칩셋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숫자로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비교 전에 먼저 기준이 되는 점수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갤럭시 S26 울트라 스냅드래곤 버전의 긱벤치 점수 공개합니다. 싱글코어 3601점, 멀티코어는 1686점. 이 숫자만 보면 딱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높은 건가? 낮은 건가?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행 모델인 갤럭시 S25 울트라의 싱글코어가 3100점대, 멀티코어가 9600점대였으니까 전작 대비로는 확실히 올랐습니다.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16% 상승, 멀티코어는 약 11% 상승이에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부터 이 점수가 진짜 어느 위치인지 딱 두 번의 비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집안 싸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갤럭시인데 칩셋이 다르면 성능도 다릅니다. 먼저 엑시노스 2600 버전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싱글코어 3336점, 멀티코어 11369점. 자, 여기서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에서는 스냅드래곤이 약 8% 앞섭니다. 3601점 대 3336점이니까 체감 가능한 차이예요. 앱을 딱 켤 때, 앱 페이지를 넘길 때 이런 일상적인 빠릿빠릿함은 스냅드래곤이 확실히 우위입니다. 그런데 멀티코어는요, 엑시노스가 약 6%를 앞섭니다. 11369점 대 1686점. 영상 렌더링이나 멀티태스킹처럼 코어를 동시에 굴리는 작업에서는 오히려 엑시노스가 낫다는 거예요. 보통 스냅드래곤이 전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라이벌과의 대결은 어떨까요? 자, 매년 빠질 수 없는 매치업이죠.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점수는 싱글코어 3775점, 멀티코어 9749점입니다. 먼저 싱글코어 아이폰이 약 5% 앞섭니다. 3775점 대 3601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싱글코어는 애플이 여전히 왕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A칩 시리즈의 싱글 스레드 최적화는 정말 독보적이에요. 하지만 멀티코어로 넘어가면 판이 뒤집힙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가 1686점으로 아이폰의
덕분에 9749점을 약 9% 차이로 앞섭니다. 이건 꽤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 AI 연상 같은 무거운 작업에서 삼성이 확실히 우위라는 뜻이니까요. 싱글은 애플, 멀티는 삼성, 이 구도가 이제 거의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왜 업계 반응이 시큰둥할까요? 자,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S26 울트라의 스냅드래곤은 기본형 대비 4.74GHz까지 오버클럭된 특별판입니다. 즉 삼성이 퀄컴에게 최대한 쥐어짜달라고 주문한 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이폰 싱글코어를 못 넘고 엑시노스 멀티코어에도 졌습니다. 해외 리뷰어들 사이에서 인상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버클럭이라는 건 공짜가 아니거든요. 클럭을 올리면 반드시 전력 소모가 늘고 발열이 올라갑니다. 성능은 조금 올렸는데 배터리가 더 빨리 달고 폰이 뜨거워진다면 그게 과연 좋은 거래일까요? 물론 아직 실사용 테스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대가를 생각하면 마냥 환호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모든 숫자는 출시 전 테스트 버전의 점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마트폰의 성능은 하드웨어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같은 칩이라도 점수가 10에서 15%까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출시 전 유출 점수와 정식 출시 후 점수가 달랐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너무 흥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승부는 삼성이 모든 걸 공개하는 그날, 바로 2월 25일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갈립니다. 최종 최적화된 성능, 실사용 배터리, 발열관리, AI 기능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날이죠. 캘린더에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그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 어떤 칩이 탑재되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2월 25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폰킴이었습니다.